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강입니다. 4강.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업. 김치 공장을 오늘 창업을 하는데, 친구한테 500만 원, 그리고 내 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갖고, 1000만 원을 갖고, 김치 공장을, 이제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를 옆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1차 년도 사업을 할 때 일단 여기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 격리사원, 사장을 보좌하는 격리사원이야 관리 직원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장 월급 100만 원, 격리사원도 처음 1차 년도니까 나랑 똑같이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그 네이버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 활용해서 인터넷으로도 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쪽이 좀 약해서 영업사원을 하나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이 사람도 같이 100만 원 월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또 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포장 같은 거 또 해서 택배도 해야겠죠? 택배비 예산을 한 50만 원 잡았습니다. 뭐 공장도 하나 좀 있어야겠죠? 김치 공장을 하려면. 그래서 김치 공장을 하는데 임대 보증금으로 한 200만 원 예산을 하고, 또 김치 공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직원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직원도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물 배추도 한 150만 원어치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고춧가루, 뭐 소금, 뭐 이런 양념을 한 30만 원. 그리고 임대 보증 공장은 임대했으니까 임차료도 나가겠죠. 임차료가 한 달에 70만 원 나간다고 보고, 또 이런 김치를 그 포장해는 박스가 한 60만 원, 또 공장 들어가는 전기료가 한 40만 원. 이렇게 1차 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생산 직원들 포함해서 또 공장은 얼마나 필요하고, 들어갈 것들을 이것저것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 10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이제 쭉 예산을 분배를 해 봅니다. 그래 놓고서 1차 년도에 내가 요거 갖고 얼마를 팔 수 있을까? 그래서 한 600만 원을 파는 걸로 매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목표를 600만 원을 잡았으니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진짜 전부 다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요 보증금, 이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돈이죠. 200만 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걸 뺀 나머지 800만 원이 돈이 이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어떻게 나가느냐? 생산 비용으로 한 450만 원 나갈 것 같고, 판매 비용으로 35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나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산 비용은 450만 원이 나오고 판매 비용은 35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생산 비용과 판매 비용을 구별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먼저 생산 비용을 봅니다. 생산 비용은 생산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100만 원, 그 김치 만들려면 배추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50만 원, 양념값, 공장 임차료, 박스, 뭐 이것들이 쭉 보니까 얼마가 나가느냐? 이게 450만 원입니다. 이 외의 비용, 판매 비용은 사장인 월급, 그리고 격리사원, 영업사원, 이 사람들 월급과 거기에 필요한 택배비, 운송비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 해서 판매 비용을 잡습니다. 그러면 1차 년도에 나는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판매 600만 원을 하고 비용이 8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네요. 적자입니다. 그렇죠? 적자. 우리가 요 영업이익 요거를 BEP라고 합니다. 지금 적자가 200만 원 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죠. BEP. 그래서 이제 1차 년도에 이런 모델이 나오고 2차 년도에 내가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이쪽에 1차 년도에서 영업사원이 인턴을 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또는 격리사원이나 둘이서 같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면 100만 원이 줄었겠죠. 100만 원이 줄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매출액을 1년이 지났으니 2차 년도엔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출액을 1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기타로 그냥 고정되는 걸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인건비를 100만 원을 줄이고 매출액을 100만 원을 늘리니 영업이익이 0으로 됐습니다. BEP가 제로이다. 이때부터 이제 2차 년도에는 사실 똔똔이 되는 겁니다. 똔똔. 우리가 얘기하죠. 장사하려면 뭐 똔똔이 되려면 얼마가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똔똔이라는 게 사실은 BEP를 얘기를 합니다. 이 BEP 얘기에서 똔똔을 얘기할 땐 내 임금, 사장 내 임금도 사실은 포함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대한 BEP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1차 년도에 대한 이 숫자, 내가 쓴 비용에 대한 결과, 매출에 대한 결과, 이런 결과들을 갖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년도엔 저희가 친구한테 빌린 돈 500만 원과 내 자본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서 무엇을 했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350만 원이 나갔죠. 그리고 이쪽에 배추 구입하고 양념 구입하고 생산 직원 원가 직원 인건비하고 쭉쭉쭉쭉 나가서 450만 원이 나가서 두 개 합쳐서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갔죠. 100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금에 매출이 6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이건 원래 사실은 이 금액이 여기에 있는 비용의 450과 요 판관비계 35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합친 1400만 원이 사실은 여기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나머지 800만 원을 쓰고 매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매출 여기 600만 원. 이걸 전부 다 수금으로 잡았으니 매출한 수금이 일로 예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산, 부채와 자본금. 그래서 예금이 600만 원 들어오고 보증금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0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합계가 800만 원. 이건 이해를 하시죠? 예. 왜? 여기가 비용 있는 게 8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었었는데 800만 원 빼고 요거 200만 원 보증금에서 지금 현재 1차 년도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자산에 딱 남아 있는 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매출에서 수금한 거 600만 원.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금에서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쓰고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 거 200만 원이 이제 결과죠. 그게 이제 800만 원이 결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800만 원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볼까요? 여기 친구한테 빌린 500만 원, 그리고 내 돈 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차 년도에 매출을 600만 원 하고 비용을 800만 원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영업이익이
200만 원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200만 원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걸 우리가 영업이익을 또 다른 말로 나중에 또 이제 뭐 있겠지만 특별한 영업의 손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수입이자나 지급이자나 이런 걸 빼고 그런 게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00이 됐으니 이 1000만 원에서 200을 빼면 800만 원이 되죠. 지금 1차년도에 내 자산은 8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산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그 전체의 결과의 축적물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정리하는 이 순간에 대한 자산의 형태, 재산의 형태를 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이제 800만 원에 대한 재무상태표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갖고서 당해 기간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라고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에 얼마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가가 450만 원. 이 450만 원은 요 원가 명세서라는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이 150만 원이에요. 우리가 너 마진이 얼마야?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땐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하는 개념도 있고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원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매출이 100원을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가 80원이다. 그럼 20원이 남았어. 이거는 제품에 대한 원가, 상품에 대한 원가입니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너 회사의 매출 총이익이 얼마나 되니 또는 몇 프로가 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넌 뭐 100원에 매출을 했으면 이익이 얼마 남아? 그러면 난 20원 남아. 그러면 내가 그 80원을 사갖고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인에 대한 그 인건비, 다른 또 뭐 자기가 쓰는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판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관비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50만 원 남았는데 이걸 갖고서 이렇게 돈을 썼죠. 35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왔죠. 이것을 나타낸 거. 여기서는 손실이 마이너스 200만 원 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장사를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손실이 200만 원이 났다. 이 2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 계정으로 가죠. 얘하고 같습니다. 예. 자, 숫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 외에 손실과 수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BEP라는 개념, 똔똔이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1차년도의 BEP는 적자 마이너스 200만 원. 자, 여기 보면 매출 원가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450만 원이 이 원가 명세서에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450만 원이 나와 있죠. 즉, 이 원가 명세서는 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김치를 원물을 구입을 하는 거죠. 배추를 구입하고 양념을 갖다가 놓고 생산 직원이 버무리고 그걸 필요한 임차료도 내고 또 그걸 포장을 위한 포장 박스도 필요하고 기계도 돌리고 전기료도 들어가서 45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원가 명세서에 있는 그 단기 총 제조 비용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밑에 있는 매출 원가 항목으로 갑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와
원가명세서의 총 조정 비용은 일치해야 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200만 원 이 숫자와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숫자하고는 또 일치되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로 끌고 오고 재무상태표의 당기순이익은 그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숫자를 끌고 와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1년에 사업했던 과정을 내가 그 각각의 비용을 쭉 세분화해서 나눠갖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로 구별지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를 보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기장대리를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디테일한 건 다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성 디테일하게 갖고 온 작성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놓고 최소한 이게 숫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런 숫자에 대한 대조 작업에서 틀림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갖고 온 자료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역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숲속의 나무처럼 자세한 걸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숲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능력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창업을 해서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BEP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